시댁 부엌 가득 깔린 뜨겁고 무거운 기름 냄새. 그 냄새 속에서 지영은 주방 타일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어디선가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애는 울고 있는데 뭐 하는 거야? 싸늘하고 또렷한 목소리였어요. 지영의 귀에 그 말이 꽂혔습니다. 눈앞이 새하였어요. 일어나야 해. 지영아, 일어나야 해.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었어요. 2주가 쌓이고 쌓인 그 끝이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난 지 10사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어요. 지영은 침대 모서리를 두 손으로 짚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배 아래쪽이 당겼어요. 회음부 봉합자리가 의자에 앉을 때마다 저렸고 속옷은 새벽 수유로 또 축축해져 있었습니다. 새벽 2시, 4시, 6시, 3번 일어난 셈이었어요. 그 사이 잠이라고 부를 수 있는 시간은 2시간이 전부였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작이네. 창밖으로 11월 햇살이 들어왔어요. 차갑고 밝은 아무것도 모르는 햇살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기저귀 냄새와 젖비린내, 제대로 환기되지 않은 공기가 켜켜이 쌓여 있었어요. 지영은 그 안에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어요. 아기는 잠깐 잠들어 있었어요. 지영은 그 10분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시간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오고 찬물 한 컵을 마셨어요. 아직 어지러웠지만 싱크대에 쌓인 젖병부터 씻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닿는 물이 차가웠어요. 11월 수돗물, 끝까지 따뜻해지지 않는 그 물에 손을 담그면서 지영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냥 하루였어요. 또 하루. 그때 진동이 울렸습니다. 젖병을 헹구다 말고 화면을 봤어요. 지영의 손이 멈췄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또 뭐야? 지영은 젖병을 내려놓고 천천히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지영아, 나야. 시어머니 춘자의 목소리는 늘 그랬어요. 인사도 안부도 없이 곧장 본론으로 들어오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 제사야. 알지? 지영의 등이 살짝 굳었어요. 아, 네. 알고 있어요. 맏며느리가 빠지면 안 되지. 이번엔 내가 다 챙겨야 해. 지영은 잠깐 말을 골랐어요. 병원에서는 분명히 말했었습니다. 출산 후 최소 4주에서 6주는 절대 무리하지 말라고. 무거운 것 들지 말고, 오래 서 있지 말고, 찬물도 되도록 피하라고. 퇴원날 간호사가 손을 잡으며 한 번 더 당부했던 말이었어요. 어머니, 제가 아직 몸이 많이 안 좋아서요. 병원에서도 무리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무리는 무슨, 우리 때는 애 낳고 바로 일했다. 그 말이 전화기 너머에서 또렷하게 날아왔습니다. 지영은 입술을 잠깐 깨물었어요. 그 시대랑 지금이 같나? 같을 수가 없잖아. 어머니, 저 정말 지금 서 있기도 힘든 상태예요. 제사 준비를 하기가 힘든 게 어딨어. 전 부치고 나물 무치는 게 뭐가 힘들어? 내가 다 알려줄 테니까. 지영은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춘자의 어조는 처음부터 거절하면 안 된다는 걸 전제하고 있었어요. 지영이 힘들다고 말할수록 그건 엄살이 되는 구조였습니다. 그 구조를 지영은 5년째 겪고 있었어요. 무너지는 방법도 빠져나오는 방법도 모른 채. 알겠어요. 세 글자가 입 밖으로 나오기까지 0.5초가 걸렸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영은 싱크대 앞에 그대로 서 있었어요. 손에는 아직 헹구지 못한 젖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수도꼭지에서 물이 계속 흘렀어요. 지영은 그 소리를 들으며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또 했네. 또 알겠다고 했네. 안방 문이 열리고 재훈이 나왔어요. 출근 준비를 마친 남편이었습니다. 넥타이를 고쳐 매면서 냉장고를 열더니 물을 한 잔 따라 마셨어요. 지영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머니한테서 전화 왔어? 응. 지영은 수도꼭지를 잠갔어요. 뭐래? 이번 주 제사 챙기래.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겠다고 했어? 응.
재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물컵을 내려놓고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수고해. 그리고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수고해. 그 말 하나야. 지영은 젖병을 다시 들었어요. 수고해. 5글자. 말리지도 않았고 어머니한테 전화해보겠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영 몸이 어떤지 한 번 더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이번에도 나 혼자구나. 그 생각이 선명하게 떠오르는 순간 안방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터졌어요. 지영은 서둘러 손을 닦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기를 안아 올리는 순간 배 아래쪽이 다시 당겼어요. 작게 숨을 들이켰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아기는 울다가 지영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따뜻했어요. 지영은 아기를 꼭 안은 채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11월 햇살이 유리창 너머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아기 이마가 빛을 받아 하얗게 빛났습니다. 예쁘다. 넌 얼마나 커야 내가 쉴 수 있을까? 나쁜 말인 줄은 알았어요. 갓난 아기한테 할 생각이 아니라는 것도요. 그런데 그 생각은 자꾸 올라왔습니다. 쉬고 싶다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혼잣말이 되는 날들이었어요. 말려줄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저녁에 재훈이 돌아왔어요. 지영은 수유를 마치고 소파에 기대 있었습니다. 아기는 간신히 잠들어 있었어요. 재훈은 넥타이를 풀면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많이 힘들어? 응. 이번 제사는 이번 한 번만 하자. 어머니도 어머니 방식이 있으신 분이잖아. 이번 한 번만. 지영은 그 말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작년 추석에도, 재작년 설에도, 그리고 그 전 명절에도 이번 한 번만이라는 말은 매번 돌아왔고 매번 지영 혼자였습니다. 응. 지영은 대답했어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봐야 달라지는 게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재우는 밥을 먹고 샤워를 했어요. 지영은 아기 곁에 앉아 젖병을 씻었습니다. 그날 밤 새벽 3시에 수유를 하면서 지영은 목요일 제사 준비 목록을 머릿속으로 떠올렸어요. 전, 탕, 나물, 제기 닦기, 상차림. 아기가 젖을 빨다가 잠들었습니다. 보드라운 숨소리가 방 안을 채웠어요. 지영의 눈은 감기지 않았습니다. 제사는 목요일이었어요. 그 말이 지영의 머릿속에서 사흘 내내 뱅뱅 돌았습니다. 수유를 하면서도 기저귀를 갈면서도 잠깐 눈을 붙이려다 다시 일어나면서도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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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요일 오전이었어요. 지영은 소파에 앉아 아기에게 젖을 물리고 있었습니다. 아기는 눈을 감은 채 천천히 젖을 빨았어요. 지영의 왼쪽 가슴이 묵직하게 당겼어요. 전몸살이 오는 신호였습니다. 겨드랑이 아래까지 뻐근하게 달아올랐어요. 병원에서는 수유 후 마사지를 충분히 해주라고 했지만 그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때 재훈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거실 탁자 위에 놓인 화면에 어머니가 떴습니다. 재훈이 전화를 받았어요. 네, 어머니. 지영은 아기를 안은 채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응, 알겠어요. 통화는 짧았어요. 재훈이 전화를 끊고 지영을 봤습니다. 어머니가 이번 주 목요일에 시댁 오라셔. 알고 있어. 같이 가야 할 것 같아. 소라 누나는 애들 학교일 있다고 못 온대. 서연이는 일 바빠서 빠진대. 지영은 아기 머리를 가볍게 쓸었어요. 소라 언니는 아이 학교, 서연 씨는 일. 나는 출산 2주차야.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내려갔습니다. 재훈은 이미 당연한 일처럼 말하고 있었어요. 가야 한다는 게 전제였습니다. 지영이 힘들다는 게 변수가 아니라 힘들지만 가야 하는 상황이 결론이었어요. 재훈아. 응? 나 진짜로 많이 안 좋아. 어젯밤에 열이 37도 7분까지 올라갔잖아. 재훈의 표정이 살짝 흔들렸어요. 하지만 금방 다시 평평해졌습니다. 병원 가봤어? 아니, 아직. 일단 병원 가봐. 근데 어머니가 이번엔 맏며느리가 와야 한다고 많이 강조하셨어. 맏며느리. 몸이 어떻든 맏며느리.
지영은 아기를 자리에 눕히고 등을 두드렸습니다. 작고 보드라운 등이었어요. 숨을 한번 들이켰다가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알겠어. 그렇게 또 결정이 났습니다. 목요일 오전 10시. 시어머니 춘자의 집은 지영의 아파트에서 버스로 40분 거리였어요. 재훈이 운전을 했습니다. 카시트에 앉힌 아기는 차가 움직이자 금방 잠들었어요. 지영은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11월 가로수가 잎을 거의 다 떨어뜨리고 있었어요. 앙상한 가지들이 차창 옆으로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열이 아직 안 내렸는데 지금 내 몸 온도가 몇 도지? 겨드랑이 아래가 여전히 뻐근했어요. 이마가 약간 달아오른 느낌이었습니다. 지영은 손을 이마에 올려봤다가 내렸어요. 병원은 못 갔습니다. 짐 챙기고 아기 카시트 장착하고 출발하기도 빠듯했으니까요. 시댁 현관문이 열리자 춘자가 나왔어요. 왔어? 아이고, 우리 아기 왔네. 춘자의 시선은 카시트 안아기에게 곧장 닿았습니다. 지영을 한번 보고 재훈을 보고 다시 아기를 봤어요. 지영의 안색을 들여다보는 시간은 없었습니다. 지영아, 들어와. 부엌에 재료 다 꺼내놨어. 현관을 들어서는 순간 파기름 냄새가 났어요. 이미 뭔가를 볶다 멈춘 냄새였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큰 냄비가 2개 놓여 있었어요. 지영은 아기를 안은 채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엌 식탁 위에 A사 용지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지영은 그걸 들여다봤습니다. 전 동태전, 고추전, 두부전, 탕 소고기 무국, 나물 고사리, 도라지, 시금치, 과일 손질, 제기 닦기, 상차림, 손으로 꾹꾹 눌러 쓴 글씨였어요. 빠짐없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걸 내가 다 하라고. 고사리는 어젯밤에 불려놨어. 도라지는 소금에 절여놓은 거 있고, 동태는 냉장고에 있으니까 꺼내서 해동해. 춘자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이미 당연히 될 일을 설명하는 사람의 어조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아기를 안고 있어서요. 요리를 하려면 아기를 재훈이한테 맡기면 되지. 재훈은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지영이 돌아봤습니다. 재훈과 눈이 마주쳤어요. 내가 안고 있을게. 재훈이 아기를 받아들었습니다. 지영은 아기를 넘기면서 아기 채훈이 손에서 사라지는 걸 느꼈어요. 재훈이 아기 안는 건 잘하는데 왜 그 손으로 부엌은 못 들어오는 거야? 혼잣말은 속에서만 맴돌았습니다. 서연이는 왜 안 왔어요? 지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서연이는 일이 많다잖아. 전문직이 어디 맘대로 빠지나.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지영은 더 묻지 않았어요. 나는 어때요, 어머니? 나는 지금 열이 나고 있는데. 나는 이틀째 제대로 못 자고 있는데. 나는 출산한 지 보름도 안 됐는데. 그 말들은 한 번도 춘자의 귀에 가닿지 못했어요. 지영이 말했어도 달라지지 않았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5해를 이 집 며느리로 지내면서 지영이 배운 한 가지가 있었어요. 춘자의 세계에서 며느리의 몸은 며느리가 챙기는 것이었습니다. 집안일은 집안 전체의 몫이었어요. 그 2가지가 겹치는 자리에 지영이 있었습니다. 지영은 앞치마를 집어들었어요.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열 때문인지 오래 서 있어서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 때문인지는 모르겠었어요. 그냥 떨렸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어요. 동태가 비닐봉지에 담겨 2마리 들어 있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했어요. 지영은 그걸 꺼내 싱크대에 올려놓고 찬물을 틀었어요. 해야지. 하면 되는 거야. 이번 한 번만. 재훈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이번 한 번만. 그 말이 매번 돌아온다는 걸 알면서도 지영은 그 말에 또 기대고 있었어요. 달리 기댈 말이 없었으니까요. 싱크대 너머 창문 밖으로 가로수가 보였어요. 바람에 마지막 잎 몇 개가 흔들리다가 떨어졌습니다. 지영은 동태 비닐을 뜯었어요. 찬물이 손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11월 수돗물. 끝까지 따뜻해지지 않는 그 물이었어요. 저녁이 돼서야 지영은 잠깐 허리를 폈습니다. 다리가 묵직했어요.
무릎 안쪽이 욱신거렸고 발바닥은 이미 감각이 희미해진 상태였습니다. 5시간째 서 있었으니까요. 전을 부쳤고 나물을 무쳤고 탕을 끓였어요. 춘자는 중간마다 들어와 한 가지씩 지적했습니다. 도라지가 쓴맛이 덜 빠진 것 같은데 저는 좀 더 얇게 부쳐야지. 시금치는 참기름을 좀 더 넣어. 지영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을 줄였습니다. 말을 줄이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었으니까요. 아기는 오후 내내 울었다가 잠들었다가를 반복했어요. 재훈이 안아주다가 지쳐서 춘자에게 맡기다가 춘자는 아기를 안으면서 거실에서 TV를 봤습니다. 지영은 부엌에 있었어요. 엄마가 보고 싶다. 생각이 불쑥 올라왔어요. 지영은 손으로 눈 아래를 꾹 눌렀습니다. 울면 안 됐어요. 여기서 울면 더 이상해지니까요.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화면을 봤습니다. 친정엄마 옥분이었어요. 엄마. 지영은 전화를 받았어요.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응, 엄마. 지영아, 밥은 먹었어? 지금 어딨어? 시댁.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친정엄마가 무슨 말을 하려다 멈추는 게 느껴졌습니다. 몸은 괜찮아? 응, 괜찮아. 지영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흔들리면 안 됐으니까요. 진짜? 응, 진짜. 전화를 끊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어요. 이마가 뜨거웠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고 겨드랑이 아래 전몸살이 저녁 들어 더 심해졌습니다. 그런데 괜찮다고 했어요. 엄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걱정시켜봤자 달라지는 게 없어서, 걱정을 들을 기운조차 없어서. 지영은 마지막 나물 그릇을 냉장고에 밀어 넣었습니다. 이제 내일 제사 당일에 상을 차리는 일만 남았어요. 춘자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수고했어. 그런데 있잖아, 지영아. 지영은 춘자를 봤어요. 떡은 내일 직접 해야 정성이지. 찹쌀가루 사다 놨으니까 내일 아침 일찍 해줘. 떡? 찹쌀떡까지. 지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앞치마 끈을 풀었어요. 손이 또 약간 떨렸습니다. 알겠어요. 그날 밤 시댁 작은 방에서 지영은 아기를 안고 천장을 봤어요. 낯선 냄새가 나는 방이었습니다. 오래된 다다미 냄새와 방향제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아기는 칭얼거리다가 겨우 잠들었습니다. 재우는 이미 코를 골고 있었어요.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해. 찹쌀떡하고 상 차리고. 지영은 눈을 감으려 했습니다. 눈이 감기지 않았어요. 천장 모서리에 작은 얼룩이 있었어요. 오래전에 생긴 물 얼룩 같았습니다. 지영은 그 얼룩을 가만히 보다가 눈을 돌렸어요. 새벽 2시가 됐습니다. 아기가 깼어요. 지영은 소리 없이 일어났습니다. 새벽 4시였어요. 지영은 아기를 눕히고 나서도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시댁 작은 방 천장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였어요. 재우는 옆에서 고르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고른 숨소리가 이상하게 멀게 느껴졌어요. 찹쌀가루. 몇 시에 일어나야 하지. 제사는 오후 2시였어요. 상을 차리기 전에 떡을 쪄야 했고, 떡을 찌기 전에 반죽을 해야 했고, 반죽 전에 찹쌀가루를 불려야 했습니다. 역순으로 계산하면 적어도 6시에는 일어나야 했어요. 2시간이었습니다. 지영은 눈을 감았어요. 눈꺼풀 안쪽이 뜨거웠습니다. 열이 아직 안 내린 탓이었어요. 겨드랑이 아래 전몸살이 옆으로 누우면 더 욱신거렸습니다. 자세를 바꾸면 배 아래쪽이 당겼어요. 어느 방향으로 누워도 어딘가가 아팠습니다. 아기가 다시 칭얼거렸어요. 지영은 소리 없이 몸을 일으켰습니다. 6시 10분. 지영이 부엌에 들어섰을 때 창밖은 아직 어두웠어요. 식탁 위에 찹쌀가루 봉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옆에는 메모가 하나 붙어 있었어요. 춘자의 글씨였습니다. 물 70ml, 소금 한 꼬집, 너무 되직하지 않게. 지영은 메모를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찹쌀가루 봉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찬 공기가 부엌에 깔려 있었어요.
아직 보일러가 덜 돌아간 탓이었습니다. 지영은 손을 비볐어요. 손가락 마디가 뻣뻣했습니다. 어젯밤 찬물에 오래 손을 담근 탓인지 아니면 그냥 몸 전체가 굳어가는 건지 구분이 안 됐어요. 반죽 그릇에 찹쌀가루를 쏟았습니다. 물을 넣고 손으로 치댔어요. 손바닥으로 가루를 눌렀다가 접었다가 반복이었습니다. 찹쌀 반죽은 생각보다 단단했어요. 치댈수록 손목이 당겼습니다. 오른쪽 팔꿈치 안쪽에 둔한 통증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참아. 이것만 하면 돼. 반죽을 밀다가 멈췄습니다. 숨을 한번 골랐어요. 배 아래쪽이 다시 당겼습니다. 회음부 봉합 자리였어요. 오래 서 있으면 그쪽이 먼저 신호를 보냈습니다. 무게를 아래로 누르는 느낌, 살이 아직 붙지 않은 자리가 당기는 느낌. 병원에서는 그 느낌이 오면 앉으라고 했어요. 지영은 서서 반죽을 계속 쳤습니다. 안방에서 아기 소리가 났어요. 지영의 손이 멈췄습니다. 잠깐 기다렸어요. 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아직 잠들어 있는 거였어요. 다시 손을 움직였습니다. 8시가 조금 넘었을 때 춘자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일찍 일어났네. 반죽은 됐어? 네, 다 됐어요. 어디 봐. 춘자가 그릇에 손을 넣어 반죽을 한번 눌러봤습니다. 좀 되직한 것 같은데. 물 조금 더 넣어봐. 지영은 물을 조금 더 넣었어요. 다시 쳤습니다. 어머니, 찹쌀 반죽 찌는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20분. 그 전에 전이랑 나물 다시 한번 봐야 해. 어젯밤 거는 간이 좀 달라질 수 있거든.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전도 다시 보고, 나물도 다시 보고, 반죽 찌고, 탕 다시 끓이고, 목록이 머릿속에서 펼쳐졌습니다. 끝이 잘 보이지 않는 목록이었어요. 그때 안방에서 아기가 본격적으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이 부엌에서 나오려 했어요. 춘자가 먼저 손을 흔들었습니다. 내가 볼게. 너는 여기 해. 지영은 멈칫했어요. 춘자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기 울음소리가 잦아드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지영은 반죽 그릇을 들고 찜기에 올렸습니다. 불을 켰어요. 아기 울음소리가 다시 커졌습니다. 나한테 오고 싶은 거야. 내가 가야 하는데. 지영은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오전 10시였어요. 재훈이 일어나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뭔가 먹고 싶다고 했어요. 지영은 냉장고에서 남은 반찬을 꺼내 밥을 차려줬습니다. 재훈은 밥을 먹으면서 휴대폰을 봤어요. 지영은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아직 아무것도 못 먹었는데. 생각이 스쳤어요. 확인해보니 아침을 건너뛴 게 맞았습니다. 새벽 수유, 반죽, 정간보기. 그 사이에 밥 먹을 틈이 없었어요. 지영은 냉장고를 열어 어젯밤 끓여둔 탕을 한 숟갈 맛봤습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국이었어요. 그게 오전 식사였습니다. 시어머니 전화가 왔어요. 춘자는 근처 시장에 나가 있었습니다. 지영아, 거기 도라지 있지? 한 번 더 묻혀봐. 처음에 너무 짠 것 같더라고. 네, 알겠어요. 전화가 끊겼어요. 10분 뒤 다시 울렸습니다. 고사리는 충분히 볶았어? 덜 볶으면 질겨. 네, 다시 볶을게요. 또 10분 뒤였어요. 제기 닦는 거 잊으면 안 돼. 안방 장롱 아래 서랍에 있어. 알겠어요. 지영은 매번 짧게 대답했습니다. 길게 말할 기운이 없었어요. 목소리를 낼 때마다 목구멍이 약간 걸걸했습니다. 열 때문에 목도 부어오르는 것 같았어요. 숨만 쉬자. 하나씩만. 12시가 넘었을 때였어요. 지영은 제기를 닦고 있었습니다. 안방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헝겊으로 제기 하나씩을 닦았어요. 노쇠 제기는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손에 힘을 줄 때마다 손가락 마디가 쑤셨어요. 아기는 잠깐 잠들어 있었습니다. 지영은 제기를 바닥에 내려놓고 손목을 한번 돌렸어요. 뚝 소리가 났습니다. 어깨 위쪽이 뻣뻣하게 굳어 있었어요. 목을 좌우로 돌려봤습니다. 오른쪽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언제부터 이랬지?
모르겠었습니다. 어제부터인지 오늘 아침부터인지 몸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아픈지 구분이 안 됐어요. 전체가 다 무거웠습니다. 지영은 다시 제기를 집어들었어요. 그때 아기가 깼습니다. 지영은 제기를 내려놓고 아기를 안아 올렸어요. 아기는 배가 고픈지 얼굴을 지영의 가슴에 비볐습니다. 지영은 무릎을 꿇은 채로 수유를 시작했어요. 무릎이 바닥에 닿아 있었습니다. 딱딱한 바닥이었어요. 쿠션도 없었고 등을 기댈 것도 없었습니다. 이 자세로 15분은 있어야 해. 겨드랑이 아래 전몸살이 수유를 시작하자 더 욱신거렸어요. 유방이 돌처럼 단단하게 부어 있었습니다. 아기가 젖을 빨수록 그 단단함이 조금씩 풀렸지만 동시에 온도가 올랐어요. 이마가 달아올랐습니다. 열이 오르고 있어. 지금 내 몸이 버텨주고 있는 건지. 밖에서 춘자가 돌아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비닐봉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지영아, 거기 있어? 과일 사왔어. 손질 해줘야 해. 지영은 아기를 안은 채 대답했어요. 네. 오후 1시였습니다. 지영은 거실 식탁에 서서 사과 껍질을 벗겼어요. 아기는 바운서에 눕혀놨습니다. 잠들었다가 깼다가를 반복하고 있었어요. 왼쪽 손목이 계속 저렸습니다. 감자 칼을 쥔 손이 흔들렸어요. 사과 하나를 다 깎고 나서 잠깐 식탁 모서리를 잡았습니다. 어지러웠어요. 살짝이었지만 분명하게 어지러웠습니다. 눈앞이 일렁이는 느낌이었어요. 지영은 눈을 한번 감았다가 떴습니다. 다시 사과를 집어들었어요. 괜찮아. 한 개만 더. 춘자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지영아, 얼굴이 왜 그래? 빨개. 지영은 손등으로 이마를 짚어봤어요. 좀 더운 것 같아요. 부엌이 뜨거워서 그런 거야. 물 마셔. 춘자는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영은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미지근한 물이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게 느껴졌어요. 아기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은 사과를 내려놓고 바운서 쪽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두 발짝을 걷는데 오른쪽 발바닥 아래에서 뜨거운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발바닥이 부어 있었어요.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조용히. 이 정도면 내일은 못 걷겠다. 그 생각이 지나갔어요. 지영은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기 체온이 손바닥에 닿았어요. 따뜻하고 보드라웠습니다. 지영은 아기 머리에 코를 대고 숨을 한번 들이켰어요. 아기 냄새였습니다. 그 냄새만은 지금도 좋았어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냄새였습니다. 지영은 눈을 잠깐 감았어요. 1시간만 남았어. 제사 끝나면 집에 갈 수 있어. 그 생각을 붙들었습니다. 부엌에서 춘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영아, 탕간 다시 봐줘야 할 것 같은데. 지영은 아기를 안은 채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커다란 냄비가 가습을 위해서 끓고 있었어요. 하얀 김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아기를 한 팔로 안고 다른 손으로 국자를 집었어요. 국자가 묵직했습니다. 한 손으로 들기 무거운 무게였어요. 지영은 국물을 떠서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간이 괜찮았어요. 간은 괜찮은 것 같아요. 소금 조금만 더 넣어봐. 지영은 소금통을 집어들었어요. 그때 아기가 몸을 비틀었습니다. 잠들려다 깨는 움직임이었어요. 지영의 팔 안에서 아기가 버둥거렸습니다. 지영은 아기를 고쳐 안으면서 소금통을 냄비 위에 기울였어요. 소금이 쏟아졌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어머, 너무 많이 들어갔네. 춘자가 달려왔어요. 국자로 간을 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에이, 짜잖아. 물 더 넣어야겠다. 지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미안합니다. 라는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말 자체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굳어 있었어요. 뭔가 말하려면 힘을 내서 열어야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냥 서 있었어요. 아기를 안은 채로 뜨거운 김이 올라오는 냄비 앞에서 1시 50분. 제사상이 거의 다 차려져 있었습니다. 지영은 부엌 구석에 서서 행주로 손을 닦았어요. 손가락 마디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반지 낀 자리가 물렀어요. 반지를 빼지 않은 게 다행이었어요. 아니면 못 뺐을 것 같았습니다. 이마가 뜨거웠어요. 지영은 손등을 이마에 올려봤습니다. 확실히 뜨거웠어요. 38도는 넘은 것 같았습니다. 제사만 끝나면 집에 가자. 집에 가서 열 째고 애 먹이고 자자. 재훈이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다 됐어? 응. 재훈은 차려진 상을 둘러보다가 지영을 봤습니다. 얼굴 많이 빨개. 열 있는 거 아니야? 좀 있는 것 같아. 재훈은 잠깐 멈췄어요. 그리고 다시 거실로 나갔습니다. 지영은 행주를 개어서 싱크대 옆에 놓았어요. 정리가 잘 된 행주였습니다. 반듯한 네모였어요. 왜 저렇게 갔지? 한마디라도 더 해줄 수 있었잖아. 그 생각도 금방 접었습니다. 생각을 많이 하면 더 힘들어지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지영은 부엌불을 하나씩 껐습니다. 가스불이 꺼지는 소리가 작게 났어요. 공기가 조금 조용해졌습니다.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기울고 있었어요. 지영은 창을 잠깐 봤습니다. 1시간만. 이제 1시간만 버티면 돼. 그 1시간이 얼마나 길지는 아직 알지 못했어요. 제사가 끝났어요. 제기를 치우고 남은 음식을 정리하고 설거지를 마쳤을 때 시계는 4시 반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싱크대 앞에 서서 마지막 그릇을 헹궜어요. 손이 빨갰습니다. 뜨거운 물에 오래 담근 탓인지 열이 손끝까지 올라온 탓인지 모를 불금이었어요. 끝났다. 이제 집에 가면 돼. 그 생각 하나로 오후 내내 버텼어요. 지영은 행주로 손을 닦고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어깨에서 끈이 풀리는 순간 온몸이 한꺼번에 무거워지는 느낌이었어요. 긴장이 풀리면 더 아프다는 걸 지영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치마를 벗지 않으려 했어요. 벗는 순간 주저앉을 것 같았으니까요. 거실에서 재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저희 이제 출발할게요. 지영이가 좀 쉬어야 할 것 같아서. 잠깐의 침묵이었습니다. 지영은 부엌에서 그 침묵을 들었어요. 벌써? 차 한잔하고 가지. 아니에요. 아기도 있고 해서요. 지영은 앞치마를 개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발소리를 죽이고 거실로 나왔어요. 카시트에 아기를 눕혀 버클을 잠갔습니다. 딸깍 소리가 났어요. 아기는 눈을 멀뚱히 뜨고 지영을 봤습니다. 집에 가자. 엄마랑 집에 가자. 코트를 집어드는데 춘자가 부엌에서 나왔어요. 지영아, 잠깐만. 지영의 손이 멈췄습니다. 있잖아. 내일 큰 시아주버님 오시거든. 오랜만에 오시는 거라 뭔가 대접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지영은 춘자를 봤어요. 내일 점심 때 떡국 한번 끓여줄 수 있어? 떡은 직접 빚어야 맛있는데 오늘 만들어둔 찹쌀 반죽 남은 거 있잖아. 떡국. 내일. 직접 빚은 거랑 사온 거랑은 맛이 달라. 큰 시아주버님이 옛날 맛을 좋아하시거든. 지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목구멍 안쪽에서 뭔가가 막혀 있었습니다. 말이 되지 않고 열기가 됐어요. 재훈이 지영을 봤습니다. 말 한마디만 해주면 됐어요. 어머니, 지영이 몸이 안 좋아서요. 그 한마디였습니다. 재훈의 입이 열렸어요. 지영아, 할 수 있어? 나한테 묻는 거야. 어머니한테 해야 할 말을 나한테 묻는 거야, 지금. 알겠어요. 지영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것이었습니다. 목소리가 약간 갈라졌어요. 춘자는 듣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 내일 아침 일찍 와. 차 안이었어요. 고속화도로를 달리는 동안 지영은 조수석에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눈을 뜨면 가로등 불빛이 흔들렸어요. 어지러웠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나마 나았어요. 카시트에서 아기가 자는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힘들었지. 재훈이 말했어요. 지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내가 일찍 깨워줄게. 깨워주는 게 아니라 같이 가면 안 돼. 같이 가서 내가 부엌에 서면 안 돼. 그 말은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나온다 해도 달라질 게 없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지영은 그냥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운 도로 위로 차들의 불빛이 흘러갔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지영은 코트도 벗지 않고 체온계를 찾았습니다. 38도 4부였어요. 숫자를 보고 한 박자 멈췄어요. 38도 4부. 병원에서는 38도 이상이면 내원하라고 했습니다. 지영은 체온계를 서랍에 다시 넣었어요. 내일 시댁에 가야 했으니까요. 지금 병원 가면 내일 못 일어나. 오늘 밤만 버티자. 해열제를 2알건에 삼켰습니다. 물과 함께 넘어가는 약이 목구멍에서 잠깐 걸렸어요. 새벽 1시였어요. 아기가 깼습니다. 지영은 몸을 일으켜 수유를 했어요. 겨드랑이 아래 전몸살이 심해져 있었습니다. 아기가 젖을 빨 때마다 그쪽에서 찌릿찌릿한 통증이 왔어요. 이를 살짝 깨물었습니다. 소리를 내면 아기가 놀랄 것 같았어요. 새벽 3시에 또 한 번 깼어요. 새벽 5시에 또. 지영은 3번째 수유를 마치고 아기를 눕혔습니다. 등을 토닥였어요. 아기가 잠드는데 20분이 걸렸습니다. 지영은 그 20분 동안 바닥에 앉아 아기 등을 두드렸어요. 무릎 아래 감각이 없어졌습니다. 아기가 잠들었어요. 지영은 바닥에서 일어나려다 손을 짚었습니다. 손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았어요. 침대 모서리를 두 손으로 잡고 천천히 몸을 끌어올렸습니다. 5시 20분이었어요. 시댁에는 9시까지 가야 했습니다. 지영은 욕실에서 세수를 했어요. 거울 속에 얼굴이 보였습니다. 광대 아래가 패어 있었어요. 눈 아래 다크서클이 진했습니다. 이마는 여전히 달아 있었어요. 나 지금 많이 안 좋구나. 거울 속 얼굴에게 말하는 기분이었어요. 남의 얼굴 같았습니다. 지영은 세수물로 목 뒤를 한번 닦았어요. 차가운 물이었습니다. 잠깐 정신이 들었어요. 9시 정각에 시댁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춘자가 나왔어요. 지영을 위아래로 한번 훑었습니다. 안색이 왜 그래? 잠 못 잔 거야? 좀 그랬어요. 오늘 손님 오시기 전에 떡부터 빚어야 해. 어서 들어와. 부엌에는 어제 남겨둔 찹쌀 반죽이 냉장고에 들어 있었어요. 지영은 그걸 꺼냈습니다. 차갑게 굳어 있었어요. 손으로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반죽이 손바닥에 달라붙었어요. 주물러서 온도를 올려야 했습니다. 지영은 두 손을 번갈아 가며 반죽을 눌렀어요. 손목이 바로 당겼습니다. 어젯밤부터 누적된 통증이었어요. 손목 안쪽 힘줄이 서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냥 해. 손목이 좀 아픈 게 어때서? 반죽을 떼어내 가래떡 모양으로 밀었어요. 손바닥으로 앞뒤로 굴리는 동작이었습니다. 단순한 동작인데 5분도 안 돼 팔꿈치까지 통증이 올라왔어요. 안방에서 아기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의 손이 멈췄어요. 아기 나가봐. 내가 이거 할게. 춘자가 말했습니다. 지영은 손에 묻은 찹쌀 가루를 닦고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기 무게가 평소보다 무겁게 느껴졌어요. 아기가 무거워진 게 아니야. 내 팔이 약해진 거야. 그 생각이 선명하게 들었습니다. 지영은 아기를 가슴에 더 꼭 끌어안았어요. 11시였어요. 지영은 부엌에 다시 들어와 있었습니다. 춘자가 빚어둔 떡을 찜기에 올리고 떡국 육수를 따로 끓이고 있었어요. 커다란 냄비였습니다. 사골을 우린 육수가 가득 들어 있었어요. 춘자가 말했어요. 냄비 저쪽 가스불로 옮겨서 끓여. 이 불은 내가 쓸 거야. 지영은 냄비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들었어요. 냄비는 무거웠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무거웠어요. 육수가 가득 찬 커다란 냄비였으니까요. 두 손으로 잡았지만 팔꿈치가 흔들렸어요. 한 발짝, 두 발짝. 조리대 쪽으로 걸음을 옮기는데 냄비 안에서 육수가 출렁였습니다. 오른쪽 손목이 갑자기 꺾였어요. 냄비가 기울었습니다. 뜨거운 육수가 손등으로 튀었어요. 지영은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이를 꽉 깨물고 냄비를 가스불 위에 내려놨어요. 손등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뜨거웠어요. 지영은 차가운 수돗물을 틀어 손등을 갖다 댔습니다. 춘자가 봤어요. 괜찮아?
네, 괜찮아요. 뜨거운 거 조심해야지. 지영은 수돗물에 손을 담근 채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해야지. 조심할 힘이 없어서 이런 거야. 물이 차가웠어요. 화상 부위가 서서히 진정됐습니다. 지영은 물을 잠갔어요. 손등에 빨간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손목 아래부터 손가락 사이까지였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사이에 지영은 손등을 앞치마 속으로 숨겼습니다. 12시가 넘었어요. 재훈의 큰아버지 내외가 도착했습니다. 거실이 갑자기 시끄러워졌어요. 인사소리, 웃음소리, 춘자가 음식을 내오는 소리. 지영은 부엌에서 떡국 그릇을 날랐습니다. 한 그릇, 두 그릇, 세 그릇. 큰아버지가 지영을 봤어요. 이게 막내 며느리야? 이번에 애 낳았다고? 네, 안녕하세요. 애 낳고 바로 이렇게 나와 있네. 요즘 며느리들은 다르다니까. 웃음소리가 거실에 퍼졌어요. 지영은 웃었습니다. 얼굴 근육으로만 웃었어요.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게 표가 났는지 아닌지는 몰랐어요. 아무도 지영의 눈을 보지 않았으니까요.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는데 다리가 흔들렸어요. 발바닥이 타는 것 같았습니다. 지영은 싱크대 모서리를 두 손으로 잡았어요. 잠깐만 이러고 있으면 괜찮아질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지지 않았어요. 이마에서 땀이 흘렀어요. 차가운 땀이었습니다. 열이 오르고 있는데 몸이 식으려고 내보내는 땀이었어요. 지영은 손등으로 이마를 닦았습니다. 손등에 남아있던 화상 자국에 닿았어요. 오늘 집에 가면 진짜 병원 가야겠다. 재훈한테 말해야겠다. 오늘은 진짜로. 안방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거실 웃음소리 사이로 가늘고 긴 아기 울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지영은 싱크대에서 손을 떼고 안방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한 발짝 내딛는데 발바닥에서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두 번째 발짝, 세 번째. 지영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거실 사람들이 보고 있었으니까요. 안방 문을 닫았습니다. 혼자였어요. 지영은 아기를 안아 올리려다 잠깐 멈췄어요. 두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작게 하지만 분명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이거 그냥 피로가 아니다. 이건 좀 다른데. 그 생각이 처음으로 선명하게 올라왔습니다. 지영은 손을 바라봤어요. 손등에 빨간 자국, 붓기 시작한 손가락 마디, 그리고 멈추지 않는 떨림. 아기가 울었어요. 지영은 두 손으로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지만 꼭 잡았어요. 제사 당일 아침이었어요. 눈을 뜨자마자 알았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나쁘다는 걸. 몸을 일으키려는데 이불이 축축했어요. 땀이었습니다. 밤새 열이 오르내리면서 흘린 땀이었어요. 머리카락이 목 뒤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지영은 손을 들어 머리카락을 떼어냈어요. 손이 무거웠습니다. 팔 하나를 드는데 힘이 들었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6시 40분이었어요. 시댁 작은 방이었습니다. 재훈은 옆에서 자고 있었어요. 카시트에서 아기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조용했어요. 새벽 5시에 수유를 한 뒤로 아직 안 깬 거였습니다. 지영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배 아래쪽이 당겼습니다. 허리가 굳어 있었어요. 무릎이 바닥을 짚는 순간 발바닥이 다시 달아올랐습니다. 어제보다 부어 있었어요. 슬리퍼를 신는데 발등이 닿아죄었습니다. 욕실에서 체온을 쟀어요. 38도 9부였습니다. 지영은 체온계를 내려다봤습니다. 38도 9부. 숫자가 눈에 들어왔다가 나갔어요. 해열제를 2알 더 먹었습니다. 어젯밤에도 먹었으니 벌써 6알이었어요. 오늘만 버티자. 오늘 제사 끝나면 진짜 병원 가자. 거울 속 지영의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입술이 텄어요. 지영은 거울에서 눈을 돌렸습니다. 7시였어요. 부엌에 들어서자 춘자가 이미 가스불을 켜놓고 있었습니다. 기름이 달궈지는 냄새가 났어요. 뜨겁고 무거운 냄새였습니다. 지영의 속이 울렁거렸어요. 참아. 왔어? 전 먼저 붙여야 해.
동태전이랑 고추전. 네. 지영은 앞치마를 메고 밀가루 그릇 앞에 섰습니다. 달걀을 풀었어요. 동태살을 밀가루에 묻히고 달걀물에 넣었습니다. 프라이팬에 기름이 달궈져 있었어요. 지영은 동태살을 기름 위에 올렸습니다. 치익 소리가 났어요. 기름이 튀었습니다. 손등에 튀었어요. 어제 화상 자국이 있던 자리였습니다. 이를 깨물었어요.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뒤집개로 전을 뒤집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뒤집개가 프라이팬 가장자리에 부딪혔어요. 기름이 다시 튀었습니다. 이번엔 팔뚝이었어요. 괜찮아. 다 익으면 꺼내면 돼. 춘자가 옆에서 고추전을 부치고 있었습니다. 2개의 프라이팬이 나란히 불 위에 올라가 있었어요. 부엌 전체가 기름 냄새와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환풍기가 돌아가는 소리가 시끄러웠어요. 지영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닦을 틈이 없었어요. 그냥 흘렀습니다. 눈썹 아래로 내려오는 땀방울이 느껴졌어요. 지영은 손목으로 이마를 훔쳤습니다. 시야가 잠깐 흔들렸어요. 잠깐. 지금 눈앞이 왜 이러지? 흔들림이 가라앉았습니다. 지영은 다시 뒤집개를 잡았어요. 전을 접시에 옮겼습니다. 다음 걸 올렸어요. 1판, 2판, 3판. 9시가 넘었어요. 동태전이 끝나고 두부전이 시작됐습니다. 두부는 물기를 빼고 소금 간을 해야 했어요. 지영은 두부를 잘랐습니다. 칼이 도마 위를 오갔어요. 손목이 당겼습니다. 칼을 쥔 손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았어요. 안방에서 아기가 울기 시작했어요. 재훈이 나왔습니다. 내가 볼게. 응. 지영은 계속 두부를 잘랐어요.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다가 잦아들었습니다. 재훈이 달래고 있는 거였어요. 지영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두부를 밀가루에 묻혔습니다. 고마워.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두부전을 기름에 올렸어요. 지익 소리가 났습니다. 기름이 또 튀었어요. 이번엔 피했습니다. 뒤로 한 발짝 물러났는데 발바닥 통증이 발목으로 올라왔어요. 지영은 프라이팬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전만 다 붙이면 돼. 탕 확인하고 나물 다시 내고 상 차리면 끝이야. 머릿속으로 목록을 세웠어요. 세는 것만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생각을 크게 하면 안 됐어요. 작게 하나씩만. 춘자가 전화를 받으러 거실로 나갔습니다. 부엌에 혼자 남았어요. 기름 소리만 들렸습니다. 환풍기 돌아가는 소리. 아기 울음이 멀리서 들렸다가 사라졌어요. 지영은 두부전을 뒤집었습니다. 눈앞이 흔들렸어요. 이번엔 달랐습니다. 아까처럼 잠깐이 아니었어요. 흔들림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프라이팬이 2개로 보이는 것 같았어요. 지영은 눈을 한번 감았다가 떴습니다. 잠깐만. 가스불 위에 커다란 냄비가 있었어요. 사골 육수였습니다. 탕에 넣을 육수였어요. 끓고 있었습니다. 뚜껑에서 김이 샜어요. 춘자의 목소리가 거실에서 들렸습니다. 지영아, 탕 냄비 이제 불 줄여줘. 지영은 냄비 쪽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한 발짝이었습니다. 냄비 손잡이를 잡았어요. 불을 줄이려고 냄비를 살짝 당겼습니다. 무거웠어요. 육수가 가득 찬 냄비였으니까요. 지영은 2 손으로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서서히가 아니었어요. 한꺼번에였습니다. 시야 전체가 하얀 막으로 덮이는 느낌이었어요.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환풍기 소리가, 기름 소리가 모든 게 솜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멀어졌어요. 안 되는데.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냄비가 기울었어요. 뜨거운 육수가 쏟아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냄비가 가스레인지에서 내려오면서 옆에 있던 접시를 쳤어요. 두부전 접시가 타일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쨍 소리가 났어요. 지영이 쓰러졌습니다. 타일 바닥이 차가웠어요. 뺨이 닿았습니다. 눈은 떠져 있었어요. 바닥에 타일 줄눈이 눈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하얗고 가는 선이었어요.
쏟아진 육수가 발목 쪽으로 흘러왔어요. 뜨거웠습니다. 발목이 뜨거웠는데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팔에 힘이 없었습니다. 몸을 뒤집으려 했어요. 안 됐습니다. 그냥 바닥에 뺨을 대고 있었어요. 안방에서 아기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길고 가는 울음이었어요. 배고픈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느끼는 울음이었어요. 아기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거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춘자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쏟아진 육수, 깨진 접시, 바닥에 누운 지영. 침묵이 잠깐 흘렀어요. 애는 울고 있는데 뭐 하는 거야? 그 목소리가 부엌 안에서 울렸습니다. 차갑고 또렷한 목소리였어요. 지영의 귀에 꽂혔습니다. 바닥에서 눈을 움직였어요. 천장이 보였습니다. 형광등 빛이 흰색이었어요. 눈이 부셨습니다. 일어나야 해. 일어나야 하는데. 발소리가 났어요. 재훈이었습니다. 안방에서 나오다가 부엌 입구에서 멈췄어요. 지영이 바닥에 있는 걸 봤습니다. 지영아. 재훈의 목소리가 달랐어요. 아까까지와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빠르고 무언가 갑자기 깨진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재훈이 달려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지영의 어깨를 잡았어요. 지영아, 눈 떠봐. 지영아. 지영은 눈을 떴습니다. 눈은 계속 뜨고 있었어요. 다만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재훈의 얼굴이 보였어요. 재훈의 눈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 얼굴 처음 보는 것 같아. 춘자가 말했어요. 왜 그래? 좀 어지러운 거 아니야? 재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춘자를 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훈은 다시 지영을 봤어요. 지영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손이 멈췄어요. 열이 이게 뭐야? 중얼거리듯 한 말이었어요. 춘자에게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어요. 재훈이 지영을 팔로 받쳤습니다.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웠어요. 지영의 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재훈의 팔에 기댔어요. 차가운 타일이 뺨에서 떨어졌습니다. 부엌 냄새가 났어요. 기름 냄새, 식은 육수 냄새. 그 냄새 속에서 지영은 재훈의 팔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안방에서 아기가 계속 울었어요. 구급차는 부르지 않았어요. 재훈이 지영을 안아서 차에 태웠습니다. 카시트에 아기를 눕혔어요. 춘자가 현관 앞에 서서 봤습니다. 무어라 말했어요. 재훈은 듣지 않았습니다. 운전석 문을 닫고 시동을 걸었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지영은 조수석에 등을 기대고 있었어요. 시트 등받이를 뒤로 눕혔습니다. 눈은 떠져 있었어요. 앞 유리 너머로 11월 하늘이 보였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하늘이었습니다. 재훈이 말을 하지 않았어요. 지영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서 들리는 건 아기 숨소리와 엔진 소리뿐이었어요. 재훈의 손이 핸들 위에서 하얗게 쥐어져 있었습니다. 지영은 그 손을 봤어요. 핸들을 저렇게 꽉 쥐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나 때문에 저러는 건가? 아니면 어머니 때문인가? 생각이 흐릿하게 오갔어요. 열이 아직 내리지 않은 탓이었습니다. 생각이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어요. 중간에 끊겼습니다. 응급실은 밝았어요. 형광등 빛이 하얗고 균일했습니다. 눈이 부셨어요. 지영은 눈을 가늘게 뜨고 천장을 봤습니다. 침대가 차가웠어요. 등이 닿는 부분이 서늘했습니다. 누군가 혈압을 쟀어요. 간호사가 팔에 링거 바늘을 꽂았습니다. 따끔합니다. 따끔했어요. 지영은 팔꿈치 안쪽을 봤습니다. 바늘이 들어가는 자리에 작은 멍이 들 것 같았어요. 피부가 얇아진 탓이었습니다. 산후에 피부가 얇아진다는 걸 병원에서 들었어요. 잘 멍든다고. 커튼 너머에서 재훈이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40즈음 된 남자였어요. 오상혁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었습니다. 지영의 차트를 보더니 문진을 시작했어요. 언제부터 열이 났는지, 수유는 계속하고 있는지, 최근 며칠간 수면 시간이 얼마나 됐는지,
지영이 대답했습니다. 열은 사흘 됐어요. 수유는 계속하고 있고요. 잠은 새벽에 2시간, 3시간 정도요. 사흘 동안요? 네. 오상혁이 차트에 뭔가를 적었어요. 펜 소리가 났습니다. 이틀 동안 뭘 하셨어요? 주로. 지영은 잠깐 멈췄어요. 제사 준비요. 직접요? 네. 오상혁이 차트에서 눈을 들어 지영을 봤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다 멈추는 것 같았어요. 잠깐 지영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차트를 봤어요. 출산이 언제셨어요? 10살 전이요. 이번엔 오상혁이 멈췄어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지영을 똑바로 봤어요. 10사흘. 말을 그대로 반복했습니다. 확인하는 어조였어요. 네. 커튼이 열렸습니다. 재훈이 아기를 안고 들어왔어요. 오상혁이 재훈을 봤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남편입니다. 앉으시겠어요? 오상혁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높지도 낮지도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감정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감정을 조절하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오래 이 일을 해온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출산 직후 과로입니다. 그 말이 먼저 나왔어요. 현재 체온 39도, 일부 유방염 초기 소견 있고 혈압도 많이 낮아요. 탈수 상태입니다. 링거 맞으시면서 지켜볼 건데 문제는 지금 이 상태가 단순 피로가 아니에요. 재훈이 말했습니다. 얼마나 심한 건가요? 오상혁이 재훈을 봤어요. 산후에 이렇게 무리하시면 회복이 길어집니다. 짧게는 몇 달, 길게는 평생 후유증이 남는 경우도 있어요. 관절, 골반, 면역. 산후조리를 왜 하는지 아시죠? 지금이 그 시기예요. 제일 중요한 시기에 몸이 이렇게 됐습니다. 재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기를 안은 팔이 살짝 조여드는 게 지영의 눈에 보였습니다. 재훈의 목을 대가 한번 움직였어요. 무언가 삼키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오상혁이 지영을 봤어요. 며칠 입원하시는 게 좋겠어요. 아기 수유 때문에 어렵다고 하시면 외래로 매일 오시거나 최소한 오늘 하루는 여기서 쉬셔야 합니다. 알겠어요. 지영이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작았어요. 처음으로 작지 않아도 되는 자리에서 작게 나왔습니다. 오상혁이 커튼을 열고 나갔어요. 침대 옆 의자에 재훈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기는 잠들어 있었어요. 링거가 천천히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영은 천장을 봤어요. 응급실 천장이었습니다. 하얀 천장이었어요. 재훈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영도 말하지 않았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어요. 응급실 다른 쪽에서 누군가 신음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의료진이 오가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훈이 손을 들었어요. 지영의 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그냥 올려놓은 손이었습니다. 지영은 그 손을 봤어요. 핸들을 하얗게 쥐고 오던 손이었습니다. 지금은 힘이 빠져 있었어요. 왜 이제야? 그 생각이 올라왔어요. 지영은 삼켰습니다. 지금은 그 말을 할 자리가 아니었으니까요. 재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진동이었어요. 테이블 위에서 폰이 흔들렸습니다. 재훈이 화면을 봤어요. 지영도 봤습니다. 어머니였어요. 재훈이 전화를 들었습니다. 지영은 눈을 다시 천장으로 옮겼어요. 들으려 하지 않았지만 커튼 아니었습니다. 다 들렸어요. 여보세요. 재훈아, 제사 마무리는 누가 하니? 설거지가 아직 남아있는데. 지영의 눈이 천장에 고정됐습니다. 설거지. 지금 설거지를. 재훈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침묵이었습니다. 춘자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지영이 어떻게 된 거야? 그냥 어지러운 거 아니야? 이런 날 갑자기 가버리면 어떡하니? 지영은 링거줄을 봤어요. 투명한 관 안에서 약물이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재훈의 목소리가 났어요. 어머니.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지영이 들어본 적 없는 톤이었어요. 지금 사람이 쓰러졌어요. 짧았습니다. 그 말뿐이었어요. 춘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말했어요. 지영은 무슨 말인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재훈의 입이 다시 열렸어요. 오늘 설거지는 제가 나중에 할게요. 지금은 전화 끊겠습니다. 통화가 끊겼어요. 응급실 소음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누군가의 신음, 의료진의 발소리, 링거 떨어지는 소리. 재훈이 폰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어요. 한 박자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영을 봤어요. 지영도 재훈을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재훈의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몰랐어요. 응급실 들어올 때부터인지 오상혁의 말을 들으면서인지 지영은 그 눈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지금 울려고 하는구나. 나 보는 데서 울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참고 있구나. 미안해. 재훈이 말했습니다. 두 글자였어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지영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할 말을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아서였어요. 많은 말 중에 어떤 것부터 꺼내야 할지 몰라서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재훈을 봤어요. 링거가 계속 떨어졌습니다. 오후였어요. 링거 2병째가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열이 조금 내렸어요. 38도 2부였습니다. 완전히 내린 건 아니었지만 몸이 조금 덜 무거웠어요. 지영은 반쯤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재훈이 아기를 안고 복도를 걷다 왔어요. 좀 어때? 조금. 재훈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기를 무릎에 눕혔어요. 집에 가서 짐 싸올게. 오늘 하루 입원하자. 아기는? 내가 봐. 지영은 재훈을 봤어요. 회사는? 오늘 반찬했어. 내일은 연차 낼게. 지영은 다시 천장을 봤습니다. 재훈이 연차를 낸다고 한 건 결혼하고 처음이었어요. 아이 낳을 때 출산 휴가 이틀 쓴 게 전부였습니다. 연차는 늘 자기 일이 있을 때 썼어요. 지영이 아플 때는 아니었습니다. 이걸 이렇게 되어야 알았구나.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지영은 눈을 꼭 감았습니다. 응급실에서 울기 싫었어요. 아직 울 때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재훈아. 응. 나 다음엔 못한다고 할 거야. 재훈이 잠깐 멈췄어요. 응. 제사도 손님 대접도 몸이 안 되면 안 된다고 할 거야. 괜찮아? 재훈이 지영을 봤습니다. 잠깐의 침묵이었어요. 응. 그래야지. 저녁이 됐어요. 재훈이 집에 다녀오는 사이 지영은 혼자 누워 있었습니다. 아기도 재훈이 데려갔어요. 처음으로 혼자였습니다. 아기 없이, 재훈 없이, 시댁 없이, 해야 할 일 없이. 응급실 커튼 아니었어요. 지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조용했어요. 응급실 소음이 있었지만 지영한테는 조용하게 들렸습니다. 오래간만에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시간이었어요. 아무것도 들어야 할 것도 대답해야 할 것도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소리는 없었습니다. 눈 가장자리에서 흘러내렸어요. 귀 뒤쪽 베개로 스쳤습니다. 지영은 닦지 않았어요. 그냥 흘리게 뒀습니다. 힘들었다. 나 정말 힘들었다. 그 말을 처음으로 자기 자신에게 했어요. 소리 내지 않고 혼자서 누군가한테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인정하는 말이었어요. 힘들었다고. 정말 힘들었다고. 링거가 또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밤 8시였어요. 재훈이 짐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아기도 데려왔어요. 편의점에서 산 따뜻한 미역국 컵도 들고 왔습니다. 먹을 수 있어? 응. 지영은 몸을 일으켰어요. 재훈이 등 뒤에 베개를 받쳐줬습니다. 미역국 뚜껑을 열었어요. 따뜻한 김이 올라왔습니다. 진한 미역국 냄새였어요. 편의점 미역국이었어요. 한 번도 편의점 미역국이 맛있다고 생각한 적 없었습니다. 그런데 첫 숟갈을 넣는 순간 눈이 다시 뜨거워졌어요. 산후에 미역국을 이렇게 먹는구나. 시댁 부엌에서 남것 끓이다가 응급실에서 편의점 미역국 먹는구나. 삼켰어요. 뜨거웠습니다.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어요. 재훈이 아기를 안고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옆에 있었어요.
지영은 국을 다 먹었습니다. 마지막 국물까지였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지영은 입원실 침대에서 눈을 떴습니다. 병실 창문으로 빛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11월 아침 햇살이었습니다. 얇고 옅은 빛이었어요. 지영은 눈을 깜빡했습니다. 천장이 하였어요. 응급실 천장과 달랐습니다. 조금 더 조용한 하얀색이었어요. 열이 내려 있었어요. 37도 4부였습니다. 완전히 정상은 아니었지만 어젯밤보다 훨씬 나았어요. 몸이 조금 내 것 같았습니다. 팔이 들렸어요. 어제는 들기 무거웠던 팔이었습니다. 재우는 옆간이 침대에서 자고 있었어요. 아기는 카시트에 누워 있었습니다. 작은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어요. 지영은 잠깐 그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아기 숨소리를 이렇게 조용히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항상 다음을 준비하거나 다음에 해야 할 일을 생각하면서 들었으니까요. 그냥 듣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알림이 쌓여 있었습니다. 문자, 카카오톡, 부재중 전화. 지영은 화면을 내렸어요. 대부분은 친정엄마 옥분이었습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연락이 왔었어요. 지영이 받지 않았습니다. 받으면 울 것 같았으니까요. 그리고 시댁 가족 단톡방이 있었어요. 빨간 숫자가 32개였습니다. 지영은 잠깐 화면을 봤어요.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열어야 하는지 몰랐어요. 열지 말아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톡방이 열렸습니다. 춘자가 어젯밤 11시에 첫 메시지를 보냈어요. 요즘 며느리들은 참 약해. 애 낳고 쉬는 게 당연한 줄 알고. 그 아래로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시댁 큰어머니였어요. 그러게 우리 때는 이틀 만에 일어났는데 시댁 고모였습니다. 맏며느리가 제사 때 쓰러지면 어떡하니. 민망하게. 재훈의 사촌 형이었어요. 어머니도 참 고생이 많으시다. 메시지는 계속됐어요. 기본이 안 된 거지. 집안일도 못하면 며느리를 왜 해. 재훈이가 불쌍하다. 지영은 화면을 손가락으로 내렸습니다. 내리고 또 내렸어요. 메시지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였어요. 자는 동안 쌓인 말들이었습니다. 지영이 병실에서 처음으로 편하게 자는 동안 그 말들이 쌓이고 있었어요. 민망하게. 기본이 안 된 거지. 지영의 손가락이 멈췄어요. 화면 속 글자들이 흔들렸습니다. 흔들리는 게 아니었어요. 눈이 흔들리는 거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내가 쓰러진 걸 봤는데, 내가 응급실에 있는 걸 아는데, 입술을 깨물었어요. 병실이었습니다. 소리를 내면 안 됐어요. 재훈이 자고 있었으니까요. 아기가 자고 있었으니까요. 폰을 침대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그때 폰이 다시 울렸어요. 진동이었습니다. 화면을 보지 않으려 했어요. 봤습니다. 친정엄마였어요. 지영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를 가다듬었어요. 목구멍이 조여 있었습니다. 엄마, 지영아. 친정엄마 옥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달랐습니다. 평소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잠을 못 잔 목소리였습니다. 울다가 그친 목소리였어요. 어젯밤에 시어머니한테 전화 왔어. 지영의 손이 침대 시트를 쥐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내 딸이 워낙 약해서 집안일을 못한다고. 앞으로 제사를 어떻게 지내냐고. 조용했어요. 병실 안이 조용했습니다. 재훈의 고른 숨소리만 들렸어요. 엄마가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겠어? 죄송하다고 했지. 지영의 눈이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엄마가 왜 죄송해요?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가다듬으려 했는데 안 됐습니다. 지영아, 엄마가 왜 죄송하다고 해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엄마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지영아, 울지 마. 안 울어요. 울고 있었어요. 소리 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영은 손등으로 닦았어요. 화상 자국이 남아있는 손등이었습니다. 차가운 눈물이 빨간 자국 위로 흘렀어요. 엄마, 나 괜찮아요. 진짜로.
나 좀 쉬면 돼. 괜찮을 거야. 전화를 끊었어요. 괜찮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스스로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 괜찮다고 했습니다. 엄마한테는 그 말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재훈이 일어났습니다. 간이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다 지영을 봤어요. 지영의 눈이 충혈된 걸 봤습니다. 손에 폰이 들려 있는 걸 봤어요. 지영아, 단톡방 봐. 지영이 말했어요.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재훈이 폰을 들었어요. 화면을 내리는 재훈의 얼굴이 지영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무표정이었어요. 내리면서 굳어졌습니다. 더 내리면서 턱 근육이 조여드는 게 보였어요. 재훈이 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래 봤어요. 지영은 재훈의 옆 얼굴을 봤습니다. 무언가 결정하는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무너지거나 폭발하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내려가는 얼굴이었어요. 어딘가 단단한 데로 내려가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재훈이 폰을 들었어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춘자가 받았어요. 신호가 2번 울렸습니다. 재훈아, 지영이는 좀 어때? 재훈이 창밖을 보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어젯밤에 단톡방에 올리신 거 보셨죠? 그거 집안 어른들한테 상황 설명한 거지, 왜? 지영이가 봤어요. 침묵이었어요. 그래서 어떻다는 거야? 재훈이 숨을 한번 들이켰습니다. 지영은 그 숨을 들었어요. 어머니, 지금 지영이 병실에 있어요. 열이 39도까지 올라갔고 의사가 산후 과로라고 했어요. 평생 후유증 남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단톡방에 기본이 안 됐다고 올리시면 저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해요? 춘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내가 뭘 잘못했어? 사실을 말한 거잖아. 제사 때 쓰러지면 집안 망신이지. 재훈이 눈을 감았습니다. 잠깐이었어요. 다시 떴습니다. 어머니, 왜? 앞으로 지영이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병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지영의 숨이 멈췄습니다. 뭐? 제사도 집안 행사도 지영이한테 직접 연락하지 마세요. 저한테 하세요. 재훈아, 너 지금 제정신이야? 내가 내 어미인데. 알아요. 재훈의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어요. 지영은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처음 듣는 목소리였어요. 재훈이 이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제 어머니인 거 알아요. 근데 지영이는 제 아내예요. 지금 제 아내가 병원에 있어요. 그게 내 잘못이야? 잘못 따지려는 게 아니에요. 재훈이 창을 봤습니다. 지영이가 지쳐 있어요. 오래됐어요. 저도 몰랐는데 이제 알았어요. 춘자가 뭔가 말하려 했어요. 재훈이 막지 않았습니다.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 끊을게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통화가 끊겼어요. 병실이 조용했습니다. 재훈이 폰을 내려놓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지영도 창밖을 봤어요. 11월 하늘이었습니다. 아까보다 조금 밝아져 있었어요. 아기가 꼼지락거렸습니다. 재훈이 일어나 카시트 쪽으로 갔어요. 아기를 들여다봤습니다. 아직 자고 있었어요. 재훈이 아기 이마에 손을 살짝 올렸다가 뗐습니다. 조심스러운 손이었어요. 지영아. 응.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것 같아. 지영은 재훈을 봤어요. 재훈이 지영을 봤습니다. 늦었지? 지영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하지 않는 것이 대답이었습니다. 재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다는 고개였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부는지 나뭇가지가 흔들렸어요. 잎이 없는 가지였습니다. 흔들릴 것도 없는데 흔들렸어요. 지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무거운 것이 조금 내려간 느낌이었어요.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아직 많이 남아 있었어요. 시댁 단톡방, 친정엄마 목소리, 쌓인 시간들. 그것들이 한꺼번에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조금이었어요. 조금 내려갔습니다. 링거가 다 떨어져 있었어요. 간호사가 들어와 바늘을 빼줬습니다. 솜으로 꾹 눌렀어요.
지영은 그 자리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작은 자국이 남을 거였어요. 내일쯤이면 작은 멍이 들 거였습니다. 남아도 괜찮아. 보이는 자국이 생겨도 괜찮아. 이번엔 숨기지 않아도 됐습니다. 겨울이 왔다가 갔어요. 지영은 그 시간을 나중에 돌아보면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선명한 장면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흐린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선명한 건 작은 것들이었어요. 흐린 건 큰 것들이었습니다. 퇴원하던 날 재훈이 지영의 짐을 들었어요. 당연한 일인데 처음 보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첫날 밤 재훈이 새벽 수유를 했어요. 지영을 깨우지 않았습니다. 지영이 모르고 자다가 아기 소리에 눈을 떴을 때 재훈이 거실에서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불을 낮춰놓고 아기 등을 토닥이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방문 앞에 서서 그 장면을 봤어요. 아무 말하지 않고 다시 들어갔습니다. 이불을 끌어당겼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잘 자는 게 이런 거구나. 그날 밤 지영은 4시간을 잤어요. 연속으로 4시간이었습니다. 산후의 처음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재훈이 일찍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6시 반, 7시. 전에는 9시 전에 들어온 적이 없었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냥 들어와서 손을 씻고 아기를 받아들고 저녁을 같이 차렸습니다. 지영이 설거지를 하면 재훈이 옆에서 그릇을 닦았어요. 어색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어요. 부엌에 둘이 서 있는 게 낯설었습니다. 재훈이 이 부엌에서 뭔가를 한다는 게 낯설었어요. 지영은 그 어색함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친정엄마 옥분이 찾아온 건 퇴원하고 열흘쯤 됐을 때였어요. 미리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왔어요. 현관문을 열었을 때 옥분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 보따리를 들고 있었어요. 미역, 쇠고기, 참기름. 제대로 된 미역국을 끓여주려고 챙겨온 거였습니다. 엄마, 왔다. 그게 다였어요. 옥분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기를 봤어요. 한참 봤습니다. 아기 손가락을 잡았다가 놓았어요. 그리고 지영을 봤습니다. 많이 야위었네. 좀 그랬어요. 옥분이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보따리를 풀고 미역을 물에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은 소파에 앉아 그 뒷모습을 봤어요. 50대 중반 여자의 등이었습니다. 작았어요. 언제부터 저렇게 작아졌나 싶었어요. 어릴 때는 커 보였던 등이었는데 지영은 그 등을 보다가 눈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미역국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진한 냄새였습니다. 시댁에서 맡던 냄새가 아니었어요. 달랐어요. 같은 미역국인데 달랐습니다. 엄마가 끓이는 냄새였으니까요. 옥분이 그릇을 들고 나왔어요. 먹어봐. 지영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숟갈 넣었어요. 뜨겁고 진한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그때였어요. 눈물이 났어요. 소리가 나왔습니다. 참으려 했는데 나왔어요.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지영은 그릇을 식탁에 내려놓고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엄마, 나 힘들었어. 처음으로 하는 말이었습니다. 누군가한테 처음으로 하는 말이었어요. 재훈한테도 병원에서도 혼자 천장 보면서도 이렇게 소리내어 한 적이 없었습니다. 옥분이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옆에 앉아서 지영의 등을 쓸어줬습니다. 위아래로 천천히. 어릴 때 아플 때 해주던 손이었어요. 그 손이 등에 닿는 순간 지영은 더 울었습니다. 힘들었다고. 나 정말 힘들었다고. 아기가 옆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작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역국 냄새가 부엌에서 방 안으로 번졌어요. 옥분의 손이 등을 쓸었습니다. 지영은 한참 울었어요. 봄이 왔습니다. 아기가 100일을 넘겼어요. 목을 가누기 시작했습니다. 옹알이를 했어요. 지영을 보면 웃었습니다. 잇몸을 드러내는 웃음이었어요. 세상에서 제일 예쁜 웃음이었습니다. 지영의 몸이 돌아왔어요. 완전히는 아니었습니다. 손목이 아직 아팠어요.
오래 서 있으면 발바닥이 달아올랐습니다. 오상혁이 말한 후유증이었어요. 지영은 그것을 알면서 받아들였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잊지 않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재훈은 계속 일찍 들어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재훈이 아기를 목욕시키고 지영이 옆에서 수건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기가 물을 손으로 첨벙거렸어요. 재훈이 웃었습니다. 지영도 웃었어요. 웃는 게 자연스러웠어요. 작은 변화였지만 지영은 느꼈습니다. 이 부엌이, 이 욕실이, 이 집안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걸. 공기가 달랐어요. 무거운 것들이 전부 없어진 건 아니었지만 누군가와 나눠지고 있었습니다. 춘자에게서 연락이 온 건 아기 100일이 막 지났을 때였어요. 재훈한테였습니다. 지영한테 직접 하지 않았어요. 재훈과 몇 번 통화가 오갔어요. 지영은 알고 있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재훈이 말해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재훈이 말했어요. 어머니가 한번 보고 싶다고 하셔. 아기도 보고 싶고. 지영은 창밖을 봤어요. 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아기가 거실 매트 위에서 천장을 보면서 발을 차고 있었어요. 발이 통통했습니다. 어떻게 할 거야? 재훈이 물었어요. 지영은 잠깐 생각했습니다. 두렵지 않았어요. 화가 나지 않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단톡방 메시지들, 친정엄마가 죄송하다고 했던 목소리, 시댁 부엌 타일 바닥에 차가운 감촉. 그것들이 없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았어요. 지금의 지영이라면 만날게요. 시댁 거실이었습니다. 춘자가 아기를 받아 안았어요. 아기는 처음 보는 사람한테 잠깐 굳었다가 춘자의 볼을 손으로 만졌습니다. 춘자가 웃었어요.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권위가 빠진 얼굴이었어요. 그냥 아기를 보는 할머니 얼굴이었습니다. 차를 마셨어요.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어색했어요. 재훈이 중간에서 이런저런 말을 했습니다. 아기 이야기, 날씨 이야기. 지영은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따뜻했습니다. 춘자가 말했어요. 지영아. 네. 그때 내가 좀 무리하게 했지. 짧은 말이었습니다. 사과라고 하기에 짧았어요. 설명도 없었고 이유도 없었습니다. 춘자의 방식이었어요.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자리의 말이었습니다. 지영은 찻잔을 봤어요. 받아들여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받아들이면 괜찮다는 게 되는 것 같았어요. 괜찮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이 사람을 평생 미워하며 살 수도 없었어요. 지영이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춘자가 지영을 봤어요. 이제 못하는 건 못한다고 할게요. 춘자의 입이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뭔가 말하려다 멈췄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고개였어요.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고개였어요. 재훈이 지영을 봤습니다. 지영도 재훈을 봤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재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까 춘자가 한 것보다 조금 더 큰 고개였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이었어요. 아기는 카시트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봄 가로수가 지나갔어요. 잎이 연두색이었습니다. 11월에 봤던 앙상한 가지가 아니었어요. 같은 나무인데 달랐습니다. 재훈이 말했어요. 괜찮아? 응. 이번엔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지영은 창밖을 봤어요. 연두색 잎들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빠르게 지나가다가 사라졌어요. 나는 이제 어떤 사람이지? 생각이 올라왔어요. 출산 전에 지영은 알고 있었습니다. 참는 사람이었어요. 거절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갈등이 싫어서 알겠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어느 날 시댁 부엌 타일 바닥에 뺨을 대고 쓰러졌습니다. 그 바닥에서 일어난 사람은 달랐어요. 전부 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아직 무서울 때가 있었어요. 전화가 오면 잠깐 긴장하는 습관이 남아 있었습니다. 손목은 여전히 아팠어요. 그런 것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달랐어요. 못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아직 연습 중이었지만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알겠다고 하기 전에 한 박자 멈추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달랐어요. 저녁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기를 재웠어요. 재훈이 설거지를 했습니다. 지영은 거실 창가에 서 있었어요. 아기를 안지 않아도 됐습니다. 해야 할 일이 없는 저녁이었어요. 바깥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봄 저녁이었어요. 어두운데 따뜻한 그런 저녁이었습니다. 가로등이 하나씩 켜졌어요. 아래쪽 산책로에서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개를 끌고 가는 사람, 이어폰을 끼고 걷는 사람, 손을 잡고 걷는 노부부. 지영은 그 사람들을 봤어요.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봤어요. 생각이 없는 게 오래간만이었습니다. 늘 다음을 생각했어요. 다음 수유, 다음 제사, 다음 전화. 그 다음들이 지금은 없었습니다. 그냥 지금이었어요. 재훈이 설거지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뭐 봐? 그냥. 재훈이 옆에 섰어요. 같이 창밖을 봤습니다. 노부부가 아직 걷고 있었어요. 손을 잡은 채로 천천히 가로등 불빛 아래로 들어왔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지영은 그 뒷모습을 보다가 눈을 돌렸어요. 아기가 자는 방을 봤습니다. 방 안이 어두웠어요. 작은 숨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들리지 않는 거였어요. 그냥 느껴지는 거였습니다. 나는 이제 참는 사람이 아니야. 그 생각이 왔어요. 조용하고 선명하게 왔습니다. 누군가한테 증명하는 생각이 아니었어요. 그냥 확인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스스로한테 하는 말이었어요. 나는 이제 나를 지키는 사람이야. 아직 서툴지만, 아직 연습 중이지만, 그래도 나를 지키는 사람이야. 봄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어요. 유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지영은 손을 창에 갖다 댔어요. 유리가 차가웠습니다. 바깥은 아직 차가웠어요. 그래도 봄이었습니다. 아기 방에서 소리가 났어요. 작은 옹알이였습니다. 잠결에 하는 소리였어요. 지영은 재훈을 봤습니다. 재훈이 먼저 일어섰어요. 내가 볼게. 지영은 그 말을 들으면서 창가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손끝에 유리의 온도가 느껴졌어요. 바깥 봄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훈의 발소리가 아기 방으로 들어가는 게 들렸어요. 옹알이 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조용해졌어요. 지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괜찮았어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완전히 괜찮았습니다. 나중에 지영은 가끔 그 시간을 떠올렸어요. 시댁 부엌 타일, 바닥에 차가운 감촉, 귀에 꽂혔던 그 목소리, 손등에 빨간 자국, 친정엄마 등을 보면서 울었던 날, 응급실에서 혼자 흘렸던 눈물, 그 시간들이 나쁜 기억인지 아직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바닥에서 일어나지 않았다면 지금의 자신이 없었을 테니까요. 쓰러지면서 알게 됐어요. 서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혼자였는지, 내가 얼마나 오래 참았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지켜질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바닥이 알려준 것들이었어요. 지영은 아기를 안고 창가에 서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아기가 봄 햇살을 받아 눈을 찡그릴 때 지영은 그 얼굴을 봤어요. 너는 엄마가 어떤 봄을 지나왔는지 모르겠지. 그래도 괜찮아. 엄마가 알고 있으면 돼. 바람이 불었어요. 아기가 웃었습니다. 지영도 웃었어요.